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1957년 5월 14일 나이 62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에서 태어났으며 황교안의 부친은 자녀들의 표현에 따르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하였고 말년에는 고물상을 하였다고 한다. 비록 황교안은 학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었으나 매우 빈곤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황교안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는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에 언급된 일화에 따르면 해외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더라도 신도들을 이끌고 관광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광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977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갔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고 사법연수원 13기를 마치고 1983년 청주지검의 검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서울지검 공안부에 충원되면서 그가 얻은 별명은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다. 김진태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알려져 있다. 검사 시절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한항공 폭파 사건과 임수경 방북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등을 담당했다. 오랜 시간 큰 사건들을 해결하며 국가를 위해 검사로 근무했으나 2006년 검사장급 인사에서 낙마해 당시 노무현 정부가 공안 분야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검사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2011년 10월 3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다. 짧은 변호사 생활 이후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었고 3월 청문회를 통과하여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이 있었는데 통합진보당의 경우 이석기 사건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서도 황교안 장관은 정부 대리인으로서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였다. 2015년 6월 18일 국무총리 임명투표에서 당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표결에 참여했고 278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해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됨으로써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국무총리에 임명된 후에는 특별한 활약 없이 조용하게 지낸 편이다. 뭔가를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놓는다거나 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정재계 원로 인사들도 황교안 총리가 크게 일을 벌이지 않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제1가치로 두고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2월 1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후 그는 반기문을 대신하여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 자주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3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19대 대선 날짜를 정함과 함께 19대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국정 안전을 위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업무를 다함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자 사표를 냈고 이로써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끝이 났다. 2018년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본인이 거절하였고 2019년 1월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기자회견에서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입당 선언을 하였으며 40분에 걸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는데 백은종 기자입니다.
국정농단을 저지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박근혜 씨의 도민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하면서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황교안 씨가 정치를 하겠다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국민 기만 무시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국민을 대국민 석고대주를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려를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일들과 또 공무원들이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이런 것은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농단이라는 것이 우리 국정 전반, 지난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농단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지난 정부의 국정이 모두가 다 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한 분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부가 한 일 모두가 마치 국정농단이나 적폐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또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잘하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지, 이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는 말로 그렇게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이후 과거에 비해 직설적, 공격적인 화법으로 문재인을 비판하고 있다. 문세먼지, 사람이 먼지인가 등의 패러디를 사용하면서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난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다. 또한 성창호 판사 기소에 대해서는 좌파 독재가 시작됐다.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 문재인식 외교에 대해서는 중국을 향해선 한없이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서는 한번 붙어보자는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촛불 청구서를 찢어버려라고 하며 보수 우파 진영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강경한 화법을 통해 이탈했던 우익 세력을 다시 결집하며 핵심 지지층의 기반을 다지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보며 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그 자체가 모독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 시점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두 자릿수 지지율로 양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26.8%, 이낙연 총리는 20.7%로 황교안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황교안 대표가 삭발투쟁으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던 리더십 논란을 잠재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상승세를 탄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보수 대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